굿캐스팅 최강희가 역대급 강렬 액션 시퀀스를 가동한 우중 혈투를 선보이며 또 한 번의 화끈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SBS 월화 드라마 굿캐스팅은 국정원 현직에서 밀려난 여성들이 초유의 의장 잠입 작전을 펼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사이다 액션 코미디 드라마다. 극중 최강희는 성격은 최악이지만 실력은 최고인 국정원 블랙요원 백찬미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는 물론이고 명품 사이다 액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최강희의 재발견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19일 밤 방송되는 굿캐스팅 8회에서는 최강희가 또 한 번의 액션 본능을 폭발시키며 맨몸으로 돌진하는 끝장 대결을 펼쳐 시선을 압도할 전망이다. 극중 백찬미가 비 내리는 늦은 밤 부산항에서 누군가와 정면 대치하게 되는 장면. 백찬미는 쏟아지는 장대비 속 우산을 쓰고 말없이 선체로 상대를 죽일 듯이 노려본 후 지체 없이 상대에게 달려들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다. 폭우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아무런 보호 장비나 무기조차 없이 망가진 장우산 하나로 몸집이 2배나 차이나는 거구의 괴한을 상대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 과연 백찬미가 동료를 잃은 아픔이 있는 부산항을 다시 찾은 이유는 무엇일지, 백찬미를 쫓아 멀리 부산항까지 찾아온 의문의 사내는 누구일지, 일촉즉발 빗속 혈투의 이유와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최강희의 빗속 혈투 장면은 지난해 인천시 중구 항동 연안부두를 찾아 촬영됐다. 최강희는 현장에 도착한 이후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긴장을 풀었던 상태. 대본을 들고 최영훈 감독과 긴 시간 동안 장면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나갔다. 이어 본격적으로 촬영이 시작되자 최강희는 살수처에서 퍼붓는 물줄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격렬한 액션 장면을 완벽하게 소화 현장에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최강희는 긴 시간 물줄기를 맞아 몸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스태프들에게 괜찮다고 다독이면서 오히려 상대 배우를 먼저 챙기는 배려 넘치는 모습으로 감동을 안겼다. 제작진은 최강희를 비롯해 스태프들도 많이 노력하고 또 고생하며 찍은 씬이라 기억에 남는다고 소외하며 최선을 다해 공을 들인 만큼 기억될 만한 멋진 액션씬이 탄생했다고 자부한다. 꼭 본방송에서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굿캐스팅 최강희 유인용 김지영 이종혁이 그토록 잡고 싶었던 적의 실체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단체 추격 엔딩으로 안방극장을 짜릿한 전율로 휘감았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월화 드라마 굿캐스팅 7회 분위 순간 최고, 시청률 10.4%, 수도권 시청률은 9.9%를 기록했다. 또한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타깃 지표인 2049 시청률은 3.4%를 기록, 7회 연속 전 채널 포함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수성이라는 압도적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강희 유인용 김지영 이종혁이 계속되는 미션 실패 끝에 산업 스파이 마이클리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하며 위치 추적 장소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반전의 대서 사실을 예고했다. 지난 방송 왕카이 일당으로부터 폭탄 공격을 받은 백찬미 인미의 응황미순, 동관수 등은 백찬미가 철문에 인형을 끼워 넣은 후 임예은과 황미순이 폭탄을 바깥으로 던져 M에게 역공을 가한 덕에 가까스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칩이 담긴 시계를 상대편에 뺏기는 등 작전은 결국 실패를 맞았고 서국화는 팀장인 동관수를 호되게 문책했다. 이에 동관수는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서국화는 백찬미가 꼈을 때부터 찜찜했다며 백찬미를 향한 의심의 눈빛을 드리워 긴장감을 높였다. 동관수 이하 팀원들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옥철의 동향을 감시하던 중 옥철의 휴대전화에 마이클의 문자가 수신된 것을 포착했고 동관수는 두 사람이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파악해 마이너 3인방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다. 백찬미가 하필이면 같은 장소에서 맞선이 예정됐던 가운데 동관수는 백찬미가 연락이 되지 않자 애를 태웠고 현장에 도착한 황미수는 호텔 웨이트리스로 위장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동관수는 VCR로 현장의 동태를 확인하던 중 백찬미가 맞선 중인 장면을 보고 아연실색했고 황미순 역시 백찬미를 맞닥뜨리고 경악했다. 그제서야 분위기를 감지한 백찬미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려 했지만 갑자기 맞선 남의 전 연인이 나타나 맞선 남의 뺨을 때리는 돌발 상황으로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 사이 백찬미와 황미수는 옥철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고 백찬미는 맞선 남을 쓰러뜨리고
끌어안은 채 테이블 아래로 굴러들어가는 기지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그렇게 모든 요원이 한자리에 모이며 작전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옥철은 누군가로부터 국정원에 노출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자리를 빠져나갔고, 국정원 요원들은 예상 밖 움직임을 보이는 옥철의 행동에 당황하며 뒤를 쫓았지만 뺑뺑 돌던 택시가 결국은 연구소를 향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미행을 눈치챈 것이라며 분노했다. 동관수는 이어지는 미션 실패에 팀원들을 나무랐고, 백찬미는 옥소장 폰에서 마이클 번호 따오면 될 거 아냐? 라고 맞받아쳤다. 그리고 이들은 앞서 황미순이 옥철의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던 중 들킬 위기에 처하자 환풍기 통로를 통해 빠져나왔던 때를 떠올리며 다시금 황미순을 잠입시키기로 결정했다. 황미순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금 비좁은 환풍기 통로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시각 옥철은 연구 자료를 검토하며 3차 기술 개발에 몰두했다. 황미순은 기억을 더듬어 어렵사리 옥철의 사무실에 당도했고, 옥철이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 옥철의 휴대전화를 발견, 복제 프로그램을 깔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 국정원 요원들은 옥철 휴대전화의 연락처 리스트를 열어 0번으로 저장된 마이클리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곧장 백찬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이클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고요한 어둠에 휩싸인 서국환의 국정원 사무실에 진동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탁상기에게 피처룸 출국 정보를 흘리고 옥철에게 접선 장소 문자를 보냈으며 국정원에게 발각됐다는 사실을 알려 옥철을 도망치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서국환이었다는 충격 반전이 밝혀졌던 것.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국정원 요원들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며 적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돌격 엔딩으로 안방극장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그런가 하면 서국환과 은밀히 내통하며 국정원 요원의 신상 정보를 넘겨받는 등 의문의 행보를 보였던 심화란이 윤석호와 과거 부부 관계였음이 드러나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겼다. 특히 심화란은 윤석호의 사무실에 백찬미가 근무하는 모습을 보며 사무실에 여자 안 들이잖아라고 마뜩 찬하했고, 백찬미 역시 윤석호에게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 심화란이 윤석호와 대척관계인 서국환과 끊임없이 내통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백찬미의 존재를 알게 된 심화란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